자, 앞서서 다뤘던 단순 if문하고 if else문을 이용해서 우리가 제어문을 구성을 해보았죠. 근데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게 일단 아래쪽에 뭐 네스티드 중첩 if문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네스티드 if문은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텍스를 보시면은 if문 블럭 내부에 뭐가 있어요? 다시 또 다른 if문이 있을 수 있네요. 예제로 이렇게 나와 있죠, 그지? 네, 저희도 이거 관련해서 한번 예제를 하나 만들어 놓고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중첩 if문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중첩 if문이요. if 테스트. 04 스캐너 쓰니까 뭐 시간만 낭비가 되니까 그냥 여기다 써볼게요. 일단 신텍스를 살펴보면 if문이 이렇게 있고요. 조건문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결과로 뭐가 나온다는 얘기냐면 결과로 true. 그럼 여기다가 직접 true라고 명시하는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데 false라고 쓰면은 얘 뭐라 한다요? 직접 쓰는 거는 이거 명확하게 false인데요. 왜 얘를 뭐하러 만들었어요? 죽어도 실행 안 될 거 아니야, 그지? 여기는 문장이 죽어도 실행이 되지 않을 거라는 거지. true라고 쓰는 거는 가능해요. 무조건 실행하세요 라는 의미로 가능하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넣는 거는 비추천이라고 이렇게 요대로 결과를 그대로 나열하는 거는 불가능하고요. 그럼 이런 거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불림 결과로 내가 일단은 뭐가 들어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여기다가 넣어주신다라고 하면은 그죠? 여기 있는 결과가 일단은 false예요 들어갈 수도 있고 그지? 넣어주면 false예요 넣어주시면은 이거는 무조건 false예요 라고 판단하진 않아요. 왜요? 여기 있는 중간에서 제가 뭘 바꿀 수 있으니까 변수이기 때문에 result에다가 true예요 라고 넣어줄 수 있잖아, 그지? 넣어줄 수도 있잖아요, 그지? 넣어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문장은 허가한다고요. 앞에서 제가 일단은 조건식을 일반적으로 넣어주긴 하는데 여기다가 불인형 타입의 변수를 넣어서 판별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고 시작하고요. 이걸 하려고 한 건 아니고 if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여기 조건식이 들어가죠, 그지? 조건식을 넣어줄 건데 안쪽에 한 번 더 뭐 한다고요? 이런 조건문이 더 중첩에서 포함이 될 수 있다고요. 내부에다가 if 블럭 내부에 다시 또 다른 if문이 올 수 있습니다. 적절한 걸 볼까요? 그냥 적절한 게 뭘까? int형 n 아까 변수를 이용해서 쓸 거고요. 10이라고 판별해 볼게요. 그러면 바깥쪽에서는 제가 n을 앞서서 한 것처럼 얘가 홀수인지 짝수인지 판별하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n은 퍼센트 2는 0인 경우에 뭐라고 한다고? 얘가 여기서 문장에서 얘는 일단은 짝수인 거는 확인했다, 그지? 짝수입니다 라고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짝수인데 얘가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 확인하는 거 가능할 것 같아요, 그지? 그래서 그냥 0을 기준으로 0보다 작으면 음수, 0보다 크면 0 이상이면 양수 이렇게 판별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럴 때 짝수이면서 뭐라고? n이 그쵸? 0보다 크면 아니면은 0보다 작으면 그죠? 0보다 작으면 뭐라고요? 음수입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if는 적합하지 않네? 그래서 0보다 큽니다 그냥 할까요? 네. 0보다 작습니다. 0보다 큽니다. 짝수이면서 이렇게 판별할 수도 있다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렇게 제가 조건을 줬다는 얘기는
여기다가 else if문도 배웠잖아, 그지? 이런 것들도 단순 if문도 중첩이 될 수도 있고 if문 안에 또 다른 if else문까지 같이 허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은 좀 더 의미가 있겠다, 그죠? 양수 결국에는 여기 안에 있는 메시지들은 일단은 전제 조건이 누구일 때? 짝수일 때만 출력이 될 거예요 라고 그러지. 일단 중첩이 허용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if문 안쪽에는 또 다른 if문이 올 수도 있고 또는 if else문 이렇게 if문의 조건문이 올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else 안에도 뭐가 올 수 있다고요? 또 다른 if문이 또 올 수 있어요 라고요. if문 안에는 어디 블럭이든 간에 또 다른 if문들이 올 수 있다는 점이요. 그냥 그 개념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나마 이런 문법적인 신텍스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 뿐이고요. 그지? 짝수이면서 뭐다? 네, 양수입니다. 이렇게 판별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또 다른 문장을 제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if 테스트 05 일단은 신텍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 특징 또 말 안 한 게 있긴 한데 만약에요 동일한 문장 놓고서 다시 지우고 말씀드릴 거예요. 자요 if else문이 있었는데 제가 0이라고 넣을 거고요. 만약에요 n이 0보다 작으면 뭐라고 한다고요? 음수입니다 라고 표현할 거예요. 심플하게 음수라고만 표기할게요. 음수? else는요? 양수입니다. 그치? true의 블럭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이긴 하죠. 이 블럭이 안쪽에 있는 내용이 한 줄인 경우 블럭의 내용이 한 줄인 경우에 블럭을 생략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도 else 문장이 한 줄이죠. 한 줄인 경우에 뭐 할 수 있다요? 생략 가능합니다. 자, 블럭의 내용이 한 줄인 경우 생략 가능합니다. 그러나 생략하지 마세요. 제발. 왜요? 헷갈리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사용할 줄 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생략을 추천을 드리도록 할게요. 생략 가능하긴 합니다만 당분간 생략하지 맙시다. 익숙해질 때까지 생략하지 마세요. 한 줄인 경우에도 절대로 생략하지 말라고요. 왜요? 헷갈리니까 헷갈릴 수 있어요. 요거 잘못 쓰면은 정말 찾기도 힘들고 헷갈려요. 그리고 제일 많이 하는 실수, 여기 뒤에다가 조건문 뒤에가 if문의 문장은 끝났다 안 끝났다? 끝난 게 아니에요. 어디까지가 종료면 if에서 블럭까지가 총 한 문장이라고요. 전체가 문장이 여기까지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라고요. 근데 어떤 실수 많이 하냐면 여기 뒤에다가 세미콜론을 빵 찍어놓고 뭐라고 해요? 네, LG가 물론 빨간색이 뜨니까 상관없는데 요거 예를 보고 할게요. 아래쪽에다가 또 다른 예제 많이 하는 실수들에 대해서 언급 좀 해볼게요. 중첩 if까지 했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요 그냥 단순하게 할게요. n이 0이면 0입니다 라고 이렇게 쭉 0이에요.
생략한다고요? 생략합니다. 생략합니다. 그래놓고 어떻게 해요? 와, 이렇게 놓으면은 잘 출력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위의 문장도 실행하고서, 그죠? 0은 그냥 양수로 판별한 거 뿐이고, 그지? 0이니까 0입니다가 잘 실행이 되고 있죠. 생략되어도 잘 실행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생략했을 때 내가 여기 문장이 끝난 걸로 판별해서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콕 찍으시면 된다, 안 된다? 네, 이거는 0이 아니어도 0이 아니죠. 10이죠. 10이면은 얘 출력돼야 돼, 안 돼야 돼요? 안 돼야 되는데 어떻게 될까요? 0이라고 판별하고 있던 거지. 전혀 다른 문장이 될 수 있습니다. 왜요? 여기 있는 문장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생략이 된 거야. 생략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지? 문장의 마지막에다가 세미콜론을 찍어줘야 되는데 if문의 종료 시점 어디라고요? 하면 블럭까지가 하나의 문장이라고요. 전체가 하나의 코드라고요. 근데 생략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써놓으면 뭐가 생략이 되어 있냐면 if의 true 블럭이 생략되어 있는 거를 끝내버린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래 문장은 내가 들여쓰기만 했을 뿐이지 if문에 의해서 컨트롤이 되는 문장이 아닌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요.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니고 내가 원치 않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이요. 코딩에서 초보자가 제일 많이 하는 실수 어디다가 찍어요? 생략하다가 이런 데다가 많이 찍는다니까요. 그래서 쓰지 말라고요. 생략하지 말라고요. 근데 또 많이 하는 실수가 생략하지 말랬더니 잘 썼거든요. 앞에다가 왜 얘를 찍는지 모르겠어. 절대로 찍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해놓고서 잘 찾기도 힘들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요 뜻은 무슨 뜻이야? 여기는 if문하고 별개예요 라고 해서 그러지. 예, 이런 상황이라고요. 생략되어 있는 게 if문이 끝났어요 라는 뜻이라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이기 때문에 별개예요. 별개의 블럭이에요. 네, 별개의 블럭을 우리는 임의의 블럭을 생성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법상에서 이렇게 찍어도 어떻게 된다요? 잘못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요? 이거 실행해봐야 뭐라고 나온다고요? 10입니다만 0입니다가 출력이 무조건 해요. 그지? 무조건 출력하고 있죠. 그지? 임의의 블럭을 설정하실 수 있거든요. 임의의 블럭을 설정합니다. 이렇게 잘못된 자주 하는 실수들 말씀드려봤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까지도 말씀드렸으니까 주의하세요. 생략 가능하긴 하나 생략하지 맙시다. 자, 그 다음에요. 이어서 바로바로 할게요. 특별하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닙니다. 근데 예제를 다양하게 다뤄서 학습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만 일단은 문법적으로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줄 거예요. 학점을 표기할 건데 점수에 따라서 A, B, C, D로 나눌 겁니다. 그러면 90점 이상은 A 학점이라고 A라고 표현할 거고요. 그 다음에 80점 이상은 B 이런 식으로 표기할 거라고요. 그 다음에 70점 이상은 C 그 다음에 87 60점 이상은 D 너무 많나? 나머지 60점 이상이니까 60점 미만은 F라고 해서 판별식을 만들 건데 지금까지 배웠던 것 중에서 사용한다면 뭘 써야 되면 일단은 if else문하고 그 다음에 중첩을 이용해서 쓸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중첩과 if else문을 이용해 가지고 한번 구성을 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나 상당히 복잡하게 구성할 거예요. 아직 안 배웠다고 가정하고 이미 알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러면은 뭐부터 판별할 거냐? 점수
int n이라고 할게요. 간단하게 점수가 입력이 되었다고 가정하고, 그러면 아직 입력받지 않았으니까 스캐너 통해서 입력받을게요. 이번에는요. 자, 미리 스캐너 준비할게요. scanner 스캐너 in new 스캐너 해주시고 임포트 해주시고 new 스캐너 통해서 system.in 해서 키보드 장치 연결해서 스캐너 객체 준비하시고, 클로즈는 여기서 클로즈 하도록 할게요. 이거 n에다가 누가 점수 입력, 근데 전제 조건은 숫자만 입력해 주셔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인점 next int 통해서 점수를 입력받도록 할 거고요. 이왕이면 메시지를 심플하게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점수 입력 0부터 100까지 가능합니다 라고 해서 줄 거고요. 그지? 오른쪽에다가 입력하도록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스캐너 통해서 키보드로 입력했던 데이터는 n에다가 저장이 됐으니까 우리는 여기는 n 값을 판별하면 되겠다. 간단합니다. 제가 뭐 따로 트릭을 드리진 않을 거고 이렇게 쓸 거예요. 맞게끔. 자, n은 뭐라고요? 90 이상이니까 90점 이상은 이렇게 표기가 가능하겠죠. 90점 이상이면 뭐라고? 네, A라고만 심플하게 출력할 예정입니다. 여기 있는 거는 A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는 if하고 if, else밖에 없으니까 나머지는 뭐라는 얘기냐면 else에서 나머지. 그럼 결국은 else라는 거는 무슨냐면 90점 이상을 제외한 나머지. 그죠? 결국은 90점 아래 점수요, 그지? 미만이 해당하겠다. 모두. 그러면 여기다가는 뭐라고 써야 돼? B라고 써야 돼? C라고 써야 돼? D라고 써야 돼요? F라고 써야 될까요? 라고 하면 아직 몰라요, 그지? 90점이 아니면은 어떻게 써야 되냐고. A가 아닙니다 할 거야? 아니죠. 어쨌든 할 수 있는 방법은 if문을 일일이 여러 개를 만들 수 있긴 하고요. 근데 제가 중첩을 써서 표기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또 뭐 해야 돼요? 한 번 더 중첩 통해서 물어보면 돼요, 그지? 그러면 90점 이상이 아니면 80점 이상이니? 라고 물어보시면 되겠다, 그지? 왜냐면 90점 이상이 아닌 거는 확실하니까. 그랬을 때 얘는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B. 그러면 여기 있는 거는 90점도 아니고 80점도 아닌 나머지가 해당하겠고, 다시 70점 이상인지 판별해가지고 자, 들여쓰기가 열심히 되고 있고 블럭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툴 규칙들 정확하게 쓰셔야지 들여쓰기가 정확하게 될 거예요. 엉망진창으로 되면 읽기도 불편해집니다. 일부러 이런 문장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C. 그래서 툴 사용법도 정확하게 좀 지켜줍시다. 심플하게 심플 if문을 써도 되긴 합니다. 아무튼 계속 if, else를 쓸 거예요. 자, 나머지는 뭐냐면 60점 아래입니다. 그러면 그래도 60점까지는 제가 D학점을 줄 거니까 if 60 이상이면 D라고 줄 거고요. 더 이상 구별할 게 없는 거지. 나머지는 60점 미만 모두에 해당하겠어요. 그때 60점 미만 모두는 우리가 F라고 줄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많이 쓰고 있는 예제입니다. 와, 상당히 코딩적으로 봤을 때도 복잡해 보이긴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중첩하는 원리 잘 기억하시면은 액박 없이 잘 구성이 됐을 거고요.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보고 해당하는 문제를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실행하고 있는데 다시 잡아서 옆에서 출력하도록 할게요. 넌 점수 입력해 그지? 제가 60점 미만인 50점을 넣었을 때는 F 학점이 떠야 된다고 그지? F라고 잘 뜨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00점 넣었을 때는 A라고 잘 뜨고 있고요. 중간 점수인 뭐 70대 주시면 70대면 C 학점이다 그지? 잘 점수 처리되는 모습입니다. 다 해볼게요. 80점 돼도 B, 60점 돼도 D. 네, D가 잘 뜨고 있네요. 각각의 점수 처리가 잘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잘 따라치셨으면은 따라치기가 아마 힘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처리는 잘 되긴 해요. 중첩 if문을 쓰고 있고요. LG문에다가 제가 중첩을 하고 있는데 if의 LG의 LG 문장에다가 또 다른 if LG를 계속 중첩해서 쓰면서 표기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조건이 아까처럼 그 양수냐 음수냐 딱 이분화되어 있는 조건이 말고 다양한 조건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관계에서 쓸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조건을 물어서 판별하는 판별식을 쓸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학점에 대해서 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표기할 수 있는 방법이 if LG문을 제가 중첩을 했다고요. 그냥 단순 if문만 중첩해도 되고요. 근데 그냥 이렇게 쓸 것 같았으면 그냥 if문을 여러 개 나열하는 게 훨씬 더 나을 법도 합니다. 사실. 근데 이제 단점이 뭐냐? 지금 현재 있는 문장의 단점은 가독성이 좋지 않습니다. 왜요? 들여쓰기가 엄청나게 돼 있다 보니까 내가 실수로 블럭을 하나만 삐끗하면 어떻게 돼요? 삐끗했을 때 이거 블럭을 하나를 안 썼잖아요, 그지? 안 쓰니까 바로 앱박이 뜨면서 정상적인 코딩이 될 수 없는 상황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그쵸? 상당히 가독성이 힘들죠? 그래서 제가 요거를 이렇게 써볼게요. 결국엔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 if LG면 어디까지가 한 문장이라고요? 내가 요거를 보기 편하라고 나열한 것 뿐이지 실행하면은 여기 전체가 하나의 덩어리로 실행한다고요지. 이게 한 문장이에요. 여기서부터 if문이라는 건 if LG니까 LG까지가 여기까지가 하나의 문장이라고. 줄을 제가 여러 개로 나열해서 썼을 뿐이지 블록으로 구성된 거는 집합이잖아요, 그지? 그럼 결국에는 제가 이렇게 쓴 게 if LG문의 하나의 문장이라고요. 보시면 생략 가능한가요, 이거? 생략 가능하죠. 생략이 가능하다고. 이게 생략이 가능하죠, 그지? 아까 그랬잖아요. if LG문에서 생략이 한 문장일 경우에 생략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부터 if문이라는 건 덩어리가 어디서부터 어디가? 여기 있는 덩어리가 한 덩어리예요. 블럭을 두 덩어리 갖고 있는 거. if에서 끝나는 게 if, 블럭, LG, 블럭이 신텍스예요. 이게 하나의 덩어리라고요. 그럼 문장을 하나로 구성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보기 편하라고 내려쓰기 한 것 뿐이에요. 그 문장에는 또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한 덩어리라고요. 실행 단위가 이 중에서 예를 할지 둘 중에 하는 거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한 덩어리예요. 어떤 거 하나만 유지하는 건 아니라고요. 그래서 한 줄로도 표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생략 가능하겠죠, 여러분. 그죠? 물론 제가 생략 가능하긴 합니다만 그렇게 생각하면은 여기 있는 문장도 어쩌라는 얘기예요? 한 문장이죠, 여러분. 한 문장. 여기서부터 if 여기도 LG죠, 그지? 여기요. 이거 생략도 지우는 거 힘들 거예요. 얘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LG 블럭까지 해가지고 여기까지가 다 무슨 문장이라고요?
한 문장입니다. 여러분 한 문장이야. 여기도 한 문장이죠. 아래도요. if 다 생략 가능해요. 그리고 여기도요. 그럼 결국 if else문이 덩어리가 여기까지 포함이라고요. 그럼 여기도 생략 가능하고요. 제가 다 지울 거예요. 그 다음에요. 여기도 생략 가능한 문장이죠. 한 문장의 경우 생략을 한번 해볼게요. 생략하지 마세요 라고 했는데 생략하고 있고요. 그 다음 여기도 if else문 크게 한 덩어리예요. 여기도 생략할 거예요. 와, 결국에는 마지막 거 빼놓고는 제가 싹 다 뭐 했어요? 생략을 해도 뭐 빨간색이 뜨진 않네요. 그지? 물론 마지막 것도 안쪽에가 한 문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략 가능하다요. 생략이 가능해요. 근데 여전히 보기는 불편하죠. 그지? 제가 마지막 거를 나열한 거는 if else가 한 덩어리요 라는 의미로 나열한 것 뿐이고요. 자, 그래서 예쁘게 정리 좀 해볼게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부터요. 보시면 이렇게 한 문장이죠. 그 다음에 LG를 여기다가 그러면 굳이 내려서 쓸 필요 있나요? 키워드들이니까 합쳐서 놓고 공간만 띄워주면 되겠다. 그죠? 자, 여기는 LG도 이렇게 연속해서 붙여볼게요. 구분만 하면 키워드끼리 구분할 수 있도록 띄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요. 이렇게 키워드끼리 띄워보고요. 여기 있는 거는 그냥 내려쓰기 하도록 하고요. 여기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내려쓰기 할게요. 자, 그러면은 뭐만 할 거냐면 들여쓰기만 좀 맞춰줄게요. 사실 들여쓰기는 뭐 하시면 돼요? 막 지저분하게 되어 있었어도 이클립스에서 정리하는 문장이 있다 했잖아요. 여기까지를 Ctrl, Shift, F 눌러주시면 자동 정렬을 해주죠. 그지? 네, 이렇게 정렬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중첩 if문이 조건이 많을세 탄생을 하게 되는데 단점이 뭐냐면 가독성이 힘들어요. 왜냐면 계속 들여쓰기가 일어나줘야지 어느 정도 문장 완성이 되는 것들을 보실 수 있단 말이야. 그지? 구성했더니 힘들었는데 걔를 애초에 생략 허용하는 문장들이 있으니까 걔를 적용해서 쓰시면은 if, L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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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로 구성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최소한의 여기 있는 블럭들은 그러면은 생략을 하지 맙시다 라고 넣어주면은 다시 넣어줘 볼게요. 이렇게만 구성하도록 할까봐요. 그래서 열고 닫고 블럭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요 라고 넣어주시면은 또 다른 문법처럼 생성이 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if 블럭과 또는 if LG 블럭 LG 블럭의 중첩을 이용해서 처리하면 가독성이 힘들어지긴 하는데 이렇게 표기해도 됐다고 결론은. if LG의 중첩 if문을 굳이 그렇게 표기하면 가독성이 떨어지니 우리는 앞으로 조건이 여러가지 조건을 있는 경우를 판별할 때 if, L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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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IF를 적절하게 그죠? 내가 원하는 조건의 개수만큼 계속 쓸 수 있거든요. 계속 적용해서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점이야. 그래서 마지막에는 조건이 필요 없고 나머지 이란 뜻으로 해서 LG로 끝내시면 되고요. LG가 필요 없으면 아래 마지막 문장은 쓰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만약에 내가 더 조건을 넣고 싶어요. 굳이 판별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지? 60점이 이상에서 판별했으니까 나머지요 라는 표현은 할 필요 없습니다만 내가 뭐 높아시면 더 하고 싶어요. 그러면 조건을 넣어줄 수는 있으니까 60보다 작으면 F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셔도 상관은 없다는 얘기예요. 마지막에 else가 무조건 들어갈 필요성은 없다고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뭐라고요? 여기 있는 조건은 굳이 내가 확인 안 해도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지? 위에서 다 걸러서 왔는데 굳이 확인할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만 구성하셔도 된다라는 거죠. 마지막 문장이 else로 끝날 수도 있고 if까지 조건을 통해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법도 같이 제공하고 있고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if else문의 다중 조건에 처리할 때는 여기 있는 문법을 당연히 쓰는 게 낫겠죠 라고요. 그래서 if else문을 이용해서 쓰실 수 있습니다. 테스트는 제가 따로 안 했네요. 보시면은 동일하게 뭐 60점 판별하면 60점 D학생 맞고요. 중간 점수 77 C 맞죠. 앞에서 우리가 복잡하게 구성했던 코드하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if, else if, else if, else if의 특징은 이 중에 조건이 만족하는 한 문장만 처리합니다. 이 중에서 동시에 두 개가 처리될 일은 없어요. 여기 있는 전제 조건에 의한 거는 여러 가지 조건 중에서 하나만 처리합니다. 결국에는 여러 문장 중에서 하나만 분기 처리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분기 처리하는 문장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자, 조금 난이도가 있었을 수는 있습니다만 천천히 보시고선 예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된다고요. 조건이 여러 가지인 경우 결론은 이거예요. 조건이 여러 가지인 경우에 if, else if, else if, else if를 통해서 다양한 조건 처리가 가능한 문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법도 별도로 나와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럼 교재에는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도록 하고요. 얘와 더불어서 그대로 여기서 마무리하고 갈까요? 그 다음에 스위치 케이스는 다뤄볼게요.